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현장 20년 차 노후 상담을 이어온 김현정입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은퇴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하십니다. 어떤 65세 부부는 퇴직 후에 손주와 놀며 지낼 줄 알았다 합니다. 하지만 집세, 병원비가 쌓이자 결국 마트와 급식실로 나가셨지요. 땀 흘려 번 돈으로 겨우 숨 고르는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부부는 충격을 받고 제게 물었습니다. 없어서 일했을 뿐인데 왜 깎나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죠.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주는 돈도 너무 부족한데 무슨 행정이 이렇냐? 현실에 맞는 국민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제도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서러움은 설명이 안 되더군요. 노후는 누구나 마주하는 길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정부도 이 어려움을 알고 확 바꾸기로 한답니다. 영상 중간에 자세히 나옵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은 상담사로서 들은 이야기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금 제도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표시해 두세요. 그럼 새로운 소식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소득이 늘면 연금이 줄어드는 모순. 저는 상담실에서 늘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김 선생, 일해서 조금 벌었을 뿐인데 왜 연금이 줄어듭니까? 하는 겁니다. 작년 제가 만난 70대 남성 한 분은요, 평생을 버스 기사로 일하다 은퇴하셨죠. 허리가 아프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예전 경력을 살려 운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월급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연금이 깎였지요. 얼굴이 붉어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고작 병원비와 생활비 벌려고 나온 건데 왜 나라가 내 연금을 빼앗아갑니까? 그 목소리에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공감은 못 막았죠. 이 제도는 연금을 보조가 아닌 벌칙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작년에만 이런 경우가 13만 명, 줄어든 연금액이 무려 2,400억 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이 억울함을 겪은 셈이죠. 제 친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시리지만 슈퍼에서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집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금은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이 제도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 나오면 목소리가 저절로 커집니다. 이건 불공정하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게 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호화가 아닙니다. 그저 땀 흘려본 만큼 인정받는 삶,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드디어 바뀌는 소득 기준,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부터 연금 삭감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상담하며 늘 죄송했거든요. 309만 원 넘으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09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억울했던 어르신들의 숨통이 트일 겁니다. 한 번은 68세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제는 걱정 덜겠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그 안도감이 어르신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5년간 5,300억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비용이라 안 봅니다. 국민의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연금의 본질은 결국 신뢰입니다. 내가 낸 만큼 공정하게 돌려받는 것. 그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늦었지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희망의 신호로 봅니다.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회가 조금은 인정해 준 거니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완화. 저는 상담할 때마다 들은 불만이 왜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이나요? 였습니다. 한 번은 7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장,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고요.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각자 20%가 깎였죠. 아내분이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산 게 죄도 아닌데 왜요? 그럼 서류상 이혼해야 하나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부가 감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거든요. 2027년엔 15%만 깎고 2030년엔 10%까지 줄어듭니다. 이 부부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살맛 난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드디어 제도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구나. 왜 노인은 계속 일할까? 저는 매일 수많은 어르신을 만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통계로도 그 사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 이제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김씨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대리운전을 합니다. 김 어르신은 씁쓸히 말하더군요. 차라리 쉬고 싶지만 병원비가 무섭소. 그 얼굴엔 피곤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평생 다닌 직장에서 지금까지 일하는 비율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면 더 가슴 아픕니다. 사업 부진, 건강 악화, 가족 돌봄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인의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일하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움직여야 살맛이 나지요. 돈 때문에 일하는 분이 절반을 넘지만 일의 즐거움, 사람과의 만남이 힘이 된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노인의 노동은 돈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자존심이 담긴 그분들의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없어도 일하고 있어도 일하는 삶. 그 속에서 묵묵히 버티는 힘을 봅니다. 일하고 싶은 이유 돈만이 아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이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보니 알겠더군요. 생활비가 부족해 일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요. 노인의 절반 이상은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36%는 일의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는 게 힘들어도 사람들 만나 얘기 나누는 재미가 있어요. 그 눈빛은 피곤함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구나. 또 다른 분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일터로 나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 역시 퇴직 후 집에만 있다면 아마 금세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한다는 분도 많습니다. 움직여야 몸이 굳지 않는다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결국 노년의 일은 생계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끈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삶이다. 그 속에 돈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더 큰 변화 가능성. 저는 얼마 전 70대 박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혹시 내년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 불안한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사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자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기준을 새로 따지면 받던 사람도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못 받던 사람이 새로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 어르신은 소득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움을 조금 받고 본인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빠지면 매달 30만 원 가까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생활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더 공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말, 틀린 건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충격입니다.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수급이 끊기면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부부 감액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또 다른 의원들은 선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자고 합니다. 제도적 논리는 이해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살아가는 최소한의 돈마저 뺏어가나. 이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기초연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삶의 끈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밧줄이죠. 그래서 저는 제도가 바뀌더라도 어르신들이 갑작스레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분들의 손을 놓아선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저는 늘 상담을 하며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내 노후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연금 제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건 김 선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내 소득과 지출을 늘 점검하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불안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 얻는 자존심, 사람들과 나누는 온기, 그게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이모 할머니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도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게 살아있는 맛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삶은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더군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지킨다. 준비하면 두렵지 않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노후를 지켜가는 길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저 김현정이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지켜드리겠습니다.